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영업 성적인 손익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아요. 근데 앞으로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분위기라도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손익 계산의 주요 결정 요소가 뭘까요? 자, 외우십시오. PQC. 자, P는 price, Q는 quantity, 판매량, C는 cost, 비용입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를 하면 이익인데 여기서 P 곱하기 Q가 뭡니까? P 곱하기 Q는 매출이죠. 제품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자, C는 여러 가지 C가 있지만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재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익을 우리가 왜 예상해야 되냐? 주식은 회사 일부니까 이익의 변화, 이익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주가, 시가총액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일단은 매출액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확정되는 거니까 일단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매출액을 추정하려면 이제 P, 제품 가격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프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공시에 이렇게 주요 제품의 현황이라고 해서 대표 가격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매출에서 일단 뭐가 비중이 차지하는지 봐야 돼요. 비중이 높은 것. 그걸 추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매뿐 외 밀가루를 파는 회사인데 100% 밀가루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매출에서 이제 중요한 대표 제품이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매량. 자, 판매량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판매량을 알려면 기사나 이런 걸로 언제 대비 얼마나 팔렸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가령 예시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건설기계 현황을 알기 위해서 중국 협회 자료를 누가 기사를 번역해놨는데 지난해 굴삭기 대비 작년 대비 56%가 증가했다. 그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79%, 현대건설기계는 48% 증가했다.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공시상으로 이제 보면은 어떤 뭐 공장을 2배로 늘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죠. 공장을 2배로 늘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생산소비를 2배 증설했다. 그러면 이게 건설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배씩 매출 발생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공시상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업보고서에 보면 생산실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의 생산한 실적이라는 것인데 생산한다고 해서 다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했네. 얼마나 증가했나 성장률을 계산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이제 코스트 비용. 원재료의 가격은 대부분 이제 공시에 보면 나오죠. 이 보면은 원맥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업상 뭐 비밀로 인해서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위에 이제 매입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상품이 있으면은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원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기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회사의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이랑 판매량 중에서 뭐가 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포착을 하는 거죠. 혹은 들리는 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자,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Q를 보겠습니다. 판매량. Q는 이제 쉽죠. 늘어나냐, 줄어드냐, 유지되냐. Q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매출은 이제 P 곱하기 Q로 이제 매출이 결정이 되니까 Q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근데 원래 하던 만큼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은 가격을 올려야겠죠. 근데 이게 가격을 늘려서 보충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면은 사겠어요? 잘 안 사겠죠? 그러면은 안 올린 경쟁사는 가격 상승력이 생기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산업에서는 서로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격 꼭 판매량 하면 매출액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거를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판매량이 유지된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렇게 이게 유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살면서 보면 뭔가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외적인 환경이 뭔가 변하고 있거든요. 나는 나 하는 만큼 하면 좋겠는데 경쟁 같은 게 항상 있죠. 그래서 기업 차원이든 뭐 산업 차원이든 유지하겠다는 이제 나태한 마인드는 보통 쇠퇴하기 마련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줄어드는 파이보다는 큰 파이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찾는 게 좋아 보인다. 결국 Q가 늘어나는 산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혹은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포착되는. 그래서 이게 트래킹되는 근거들을 찾는 겁니다. 업계 전망이 뭐 올해 20% 정도는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거라든가 뭐 휴대폰에 가령 이제 카메라가 1개 들어가다가 2개 들어가고 이제 막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Q의 증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P와 C 둘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P-C를 하면 제품 한 개를 팔았을 때 나오는 마진이 되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를 추정할 때 P가 Q가 쓰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언급됩니다. 먼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을 아는 방법은 내가 장을 보다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싶은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혹은 뉴스에서 말해주는 걸 듣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어떤 뭐 가격 인상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다면 어떤 소매품 같은 게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 포착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롯데, 목캔디, 찰떡파이, 뭐 오뚜기 즉석밥, 우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회사의 매출 추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혹은 해외 사이트 같은 거에서 소식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이제 DRAM Exchange라는 반도체 가격 확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반도체의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가격도 있겠지만 서비스 회사들도 P가 있죠. 어떤 해운, 운임료 이런 것도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P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케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파는 회사잖아요. 여기 재무제표 붙여놨고 일단 여기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하고 실적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이제 2009년부터 19년까지 그렸는데 거의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하이닉스의 매출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를 판매하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D램입니다. D램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D램 가격을 구해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램 가격을 매출액과 같이 그렸더니 매출액과 D램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을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규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P가 오르면 대체로 좋을 텐데 P의 인상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보통 럭셔리 브랜드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올해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딱히 뭐 이들이 원재료가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라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텐데 그냥 매년 올리죠. 그래서 올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줄을 열심히 서가지고 삽니다. 자, 코카콜라는 이제 원재료가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별개로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격을 막무가내로 올리는 회사들은 되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은 이런 이제 회사들,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은 로열티가 있는 고객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어서 가격을 올려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가격을 명분 없이 올리면은 욕을 먹고 민심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철광석 회사가 철광석 가격이 $130가 돌파했을 때 철강사들이 가격이 상승하자 당혹감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있죠. 보통 원재료가 올라야 제품 가격도 올리게 된다. 자,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P-C가 마진이잖아요. 스프레드인데 이게 철광석이라고 하고 이제 철강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올랐을 때 이걸 같이 올릴 거죠. 올렸을 때 스프레드가 뭔가 개선될 수 있는가, 유지되는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인 P를 봤으니까 이제는 C 원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유가 이런 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포착할 수가 있어요. 워낙 유가는 대표적인 이제 원재료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졌으면은 이 원재료를 써서 뭔가를 하는 회사가 어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졌으면은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반대로 이게 올랐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의 이익률은 일반적으로 감소할 텐데 그걸 계기로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인상될 때 제품 가격을 같이 이렇게 인상시켜서 전가시킬 수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좀 고객들한테 어떤 파워가 있는 회사들이고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애들인 반면에 아닌 애들은 되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아닌 어떤 게 기업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시즌 때는 보통 우리가 회사 밖에서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는 행위가 원재료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C를 트래킹하는 것이죠. P는 좀 찾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C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뿌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대표적인 원재료들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뭐 해외나 정부 사이트들도 요새 너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원재료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단위로 계산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여러 형태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지 뭐 증가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가 빠지면 이익이 증가한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세아 재지라는 회사인데요. 재지 중에서도 이제 골판지라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박스 아시죠? 분기별로 재무제표와 시가총액 그리고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을 구해놨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2017년도부터 1분기부터 계속 이렇게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주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폐골판지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7년 4분기부터 갑자기 이익이 개선됐습니다. 폐지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익이 개선됐을까요? 그거는 제품인 원지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골판지의 원지 가격은 이제 서서히 오른 반면에 폐골판지의 가격은 갑자기 급증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 구간부터는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개선됐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적과 스프레드를 계산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프레드는 이제 피 빼기 C인데 스프레드 1과 2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비교했습니다. 자, 1은 원재료를 이제 즉각 반영해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기존에 창고에 이제 재고 형태로 갖고 있는 원재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이제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비교를 했는데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큰 추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프레드가 개선됐고 그거 개선에 의해서 영업이익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시차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프레드를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을 예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연동돼서 오른다. 이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한 이야기는 이제 이익의 주요 결정 요소인 PQ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교과서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오묘합니다. 보면 볼수록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투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항상 명심하시고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